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청양군의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방향 그리고 지역 현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 만나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수님 먼저 지금 새해 키워드로 손자병법의 상산사세를 인용하셨는데요. 어떤 각오를 담으신 건가요? 이 상산사세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사자성어거든요. 이 상산에 머리가 두 개인 뱀이 있었는데 이 뱀의 머리를 치면 꼬리가 덤비고 꼬리를 치면 또 머리가 덤비고 또 허리를 치면은 머리와 꼬리가 합세해서 힘을 모아라.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지금 국내외 사정도 그렇고 또 지방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한번 극복해 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새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 작지만 또 경쟁력 있는 청양군을 만들겠다 또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그러면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성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먼저 뭐 예산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선 7기 2018년도 처음 시작할 때 청양군 예산이 한 3,600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6,229억 원, 한 73%가 증가된 규모거든요. 네. 우리가 지방 교부세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예산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공모 사업을 많이 했어요. 한 5,300억 정도 있고 기회에 지방 소멸기금이라든지 또 도균형 발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늘릴 수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1인당 예산액 규모로 보면 한 2천만 원이 넘는데 아마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네. 특히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도에서 도 단위 공공기관 4개를 새롭게 만듭니다. 근데 타 시군과 저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4개 모두를 유치를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또 기후환경교육원, 학생건강증진영양체험관, 또 지난해 산림자원연구소. 기존에 우리가 그 소방복합시설이라든지 또 도립대학교 축산기술연구소, 구기자 시험장 이렇게 해서 기존에 4개가 있고 새롭게 4개를 위해서 8개가 되는데 아마 8개면은 우리 15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돛단위 공공기관을 보유한 곳이 바로 청양군이다. 그것이 또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108월 금에 전국 최대 금의 파크 골프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27월 금에 골프장을 좀 유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빠르면 연말쯤이면 준공이 될 거고 현재 이런 많은 외형적인 그런 성과도 있지만 저희들이 높이 좀 평가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 각 분야별로 정책을 집중해서 다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드 플랜, 네. 그다음에 노인 돌봄 사업, 그다음에 청년 정책, 뭐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또 의료원 이런 것들은 아마 정부의 또 다른 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의 정책을 좀 배우고 있다. 우리 청양이 이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에 발판을 하나하나 다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올해 청양군의 군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보면 관광도시 조성의 해 이런 구호를 내걸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시기도 했거든요. 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위주가 아닌 정책 위주로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들이 지역의 중요한 정책 과제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어요. 2020년에는 후드 플랜 대도약의 해. 그다음에 2020년에는 그 청년의 해. 2022년에는 문화예술해. 그다음에 2023년에는 청양사랑 제도약의 해. 2024년에는 고령 친화도시 조성해.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이 지금 정부 평가를 하면은
거의 지들이 대상을 다 받았어요. 얘도 푸드플랜 같은 건 3년 연속 대상, 청년정책은 4년 연속 대상, 작년에 이제 고령 친화도시 조성해가지고 WHO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 전국 대상을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정책적인 변화를 다 하면 잘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금년에는 요 정책에 집중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고 다음에 이렇게다. 그다음에 행정 전반이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금년에 이제 관광도시 조성해로 이렇게 정했는데 네. 물론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 공공기관 새롭게 유치한 도 단위 공간 4개 중에서 3개가 금년에 오픈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골프장 또 파크 골프장 또 들어서고 우리가 또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천장호, 칠갑포, 장곡지구 3개 지구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한 1,145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금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시설들이 마무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설 간 어떻게 연계를 통해서 융복호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거냐. 정책적으로 좀 다듬어 보자. 그래서 금년에 관광도시 조성의 해로 인해서 관광 정책을 좀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세계 권역에 이제 특화된 시설물 설치된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예. 근데 사실 또 인구 절벽 시대에 생활 인구를 좀 늘려가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생활 인구를 늘려가는 방안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저는 예를 들어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 인구가 증가를 하려면 행정에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에서부터 노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정책을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가야 되겠고, 네. 그래도 이제 인구를 또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네, 네. 이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 단위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골프장, 파크골프장 유치라든지 이런 관광 인프라들 잘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을 잘 서로 융복합을 한다면 우리 생활 인구도 또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네. 현재 우리 1년에 관광객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생활인구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이런 시설들이 금년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최소 200만 명 정도는 관객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300만 명 정도는 최소 잡아서 관객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청양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고 관광객 500만 명 시대 뭐 그냥 허수가 아니라 우리가 잘 다듬으면 네. 조만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 지역 경제에 있어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요. 앞서 네. 말씀하셨지만 올해 개관을 앞둔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아닐까 싶은데요. 충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 거점 도시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요즘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죠. 이제 사회적 경제 하면은 예를 들어 마을 기업, 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혁신탄을 유치를 했어요. 금년 4월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인데 지금 34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 단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또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거 도 단위 조직이 이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 우리 청양군이 사회적 경제의 거점 지역으로 크게 이제 발돋움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혁신타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자리가 한 500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생활 인구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도 많은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군수님. 기업 유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산업단지 2021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 말에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토지 보상을 하고 금년부터 좀
작업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네. 요즘 국내 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시행사가 PF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토지 보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시행사도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원하고 협업해서 꼭 금년에 토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업용수거든요. 저희들이 그 남양지구에 지하 저류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7년도에 완공이 되고 네. 지하 저류댐에서 우리 산업단지 관로를 매설한 건 2026년도.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을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한 197억 200억 가까이 확보를 했거든요. 이거는 2030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 내에도 우리 근로자들의 애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지원센터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지금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문제는 이제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대개 보면은 빠르면 한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른 사 지역의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천안 같은 입주 수요가 많고 그런 지역도 뭐 10년, 20년 가까이 뭐 그 기업 유치를 못 해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저희 청양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좀 열악하다 하더라도 정말 집중을 해서 산업단지 꼭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군수님, 지역 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이 공동체 활성화 정책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역 공동체 회복에서는 두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는 네. 주민자치, 하나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는 2023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돼 있어요. 근데 읍면별 주민자치에서 이제 분과를 다 구성을 해서 분과별로 이 마을과 마을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애로라든지 앞으로 또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쭉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토론을 통해서 또 주민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세 전액을 또 그 이상을 주민자치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양군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한 사업이 이 직불제, 공익 직불제, 그러니까 군들이 참 어렵잖아요. 좀 면사무소 계속 찾아가야 되고. 네. 근데 그거를 주민자치에서 마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네. 또 태양광을 이용한 안심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또 고령자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이런 각종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만들기거든요. 저는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가 결합을 해야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을 만들기를 저희들이 이제 4개로 구분했습니다. 씨앗, 새싹, 꽃마을, 열매마을 이렇게 4단계로 구분했는데, 네. 이 씨앗 마을은 아주 소규모 사업, 300만 원 뭐 이하, 이만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오손도손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거고, 네. 그보다 조금 진전된 마을에는 한 2억 내지 5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새싹 마을. 또 거기에서 역량이 다져지고 또 뭘 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생긴다면 그 마을에는 우리 한 10억 이상의 사업이 이렇게 지원해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꽃마을 같은 거는 우리가 18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예,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네. 그다음에 열매 마을은 그래 이런 사업들을, 문제는 사후 관리예요.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줘야 이게 건강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2개를 잘 결합해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지금 이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더 좀 깊이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은 좀 어떤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요? 저는 우선 청년 유입하는데 청년의 문제를부터 해결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의 문제는 크게 전 3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주거의 문제고,
하나는 일자리의 문제고 하나는 그들이 문화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까 하는 그 문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나 그 세 가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주거 문제는 저희들이 임대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거나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쉐어하우스 이런 거를 그의 일정 부분을 청년들한테 특히 젊은 농부들한테 이렇게 좀 할애를 해서 주거의 안정을 좀 기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일자리는 뭐 말씀드린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아까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저희들이 이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누구나 가게 또는 한 달 살이 어쩌다 놓고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 청약을 찾고 있고 지금 한 10여 명 정도는 아주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찰리와 구축방 공장을 오픈했는데 1년에 한 매출액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소득 기반을 가져가는 그런 청년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간의 문제거든요. 문화 공간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청춘 거리를 조성을 해서 그의 청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놀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좀 확충해서 거기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수님 또 청양은 고령 인구가 또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네. 고령 인구 복지에 대한 수요도 좀 높은 실정인데요. 청양형 돌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요? 네. 어떤 사업인가요? 요 사업은 내가 어디에 살든 어떤 복지나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그런 다 넓은 체계를 한번 갖춰보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아까 제가 융복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책을 좀 결합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농촌 해박을 통해서 427억을 확보했거든요. 그 예산으로 각 읍면별 돌봄 센터를 짓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어린애기부터 노인네 어르신들까지 거기서 같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할 텐데 그분들이 사실 교통적인 약자잖아요. 그래서 읍면에 버스를 배차해서 교통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고 또 의료원의 기능이 상당히 지들이 강화됐잖아요. 네네. 그 의료원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인 복지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정말 농촌형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인 방향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국 최초로 각 경로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식자재를 공급해줘요. 작년까지 80개 경로당, 금년에 네. 90개 경로당으로 늘릴 건데 네. 그 이외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도시락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한 1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좀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50개소, 내년부터는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하튼 저는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의 어떤 복지 롤 모델을 한번 우리 청양군이 만들어자. 그걸 전교 한번 보고 싶어자. 네. 그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꿈입니다. 네, 군수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혼자 꾸는 꿈은 단순히 꿈에 그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군민들 기회했을 때마다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이 행정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와 군민 모두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제가 군민들한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군민들 여러분께서 이제 행정에 대해서 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금년 한 해 또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주 행복한 그런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힘을 모아서 발전해 나가는 청양군의 모습 저희 충남방송에서도 기대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청양군을 만들어가는 노력, 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관심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